자, 오늘의 스웨인 바로 미드광희 스웨인입니다. 최근에 프로 관절로 PS 채널에서 미드광희 카르마를 다루고 나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그걸 보고 이거 스웨인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명 스웨인 장인분들도 탑이나 미드에서 광희의 미덕을 채용하시는 걸 보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우선 PS님의 미드광희 카르마 상승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드라이너의 골드 획득량이 감소했다. 2. 반면 탑과 정글은 골드와 경험치가 상승해 미드와 반대로 캐리력이 상승했다. 3. 그로 인해 미드라이너의 서포팅이 더 주요해졌다. 4. 최근 탱커 메터로 인해 한탐이 교전이 잦아졌고 또한 중요해졌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바텀은 여전히 중후반 이후 캐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이거 완전 스웨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카르마가 할 수 있는 광역 힐, 광역 치감도 스웨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미드광희 스웨인. 그럼 시작! 바로 템트리부터 알아보시죠. 첫 템은 도란링을 가주시고 1코어는 라일라이를 가줍니다. 라일라이야 알아주는 스웨인 한정 사기템이죠. 기존 템트리에도 선 라일라이를 가는 것이 많으니 전혀 어색할 것도 없고 또한 성능도 확실합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템, 그러니까 화학공학 부패기라든지 광희의 미덕은 미드 스웨인으로서 1코어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 라일라이만 있어도 라인전이라든지 소규모 교전, 한타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스웨인이 첫 코어로 가기에 이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가격도 2,6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죠. 또한 카르마의 아군 광역 이속 상승을 반대로 이 라일라이가 수행해줍니다. 바로 적군 광역 슬로우로 말이죠. 이 코어는 화학공학 부패기를 가줍니다. 아니 광희의 미덕 힐이 없는데 부패기를 먼저 가면 40% 시감 효과를 어떻게 보냐? 그것의 해답은 바로 이 생명의 샘에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적 챔피언에게 이동을 방해하면 4초 동안 표식을 남기고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하면 2초에 걸쳐 아군에게 회복이 들어가죠. 광역 스킬인 W, E, 궁 2타에 다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라일라이가 나온 이후 스웨인 궁에 비벼진 적들은 모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웨인과 같이 한타를 하게 되면 모두 40% 치감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스웨인도 함께 말입니다. 아군 5명 전부가 40% 치감이 적용되기 너무 쉽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스웨인을 제외한 아군은 따로 치감템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다른 템으로 딜이든 탱이든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죠. 이런 방법으로도 아군 캐리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화학공학 부패기에 달려있는 주문력, 스킬 가속, 만화재생은 라일라이만 가지고 있는 스웨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능력치를 제공해주고 가격도 2,3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숨어있는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은 치감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이 있잖아요. 그럴 땐 아예 패스하거나 아니면 3, 4코어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3코어는 광희의 미덕 혹은 다른 신화템을 가줍니다. 아니 광희 미드 스웨인이라면서 무슨 말이냐. 3코어쯤 게임이 진행되면 어떤 흐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화템을 가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타가 시작돼서 바로 녹을 일이 없고 싸움이 계속 길어지는 판이다 이러면 광희보다는 작쇼가 더 좋겠죠. 또 팀의 딜이 너무 모자라다 싶으면 리안드리를 가셔도 됩니다. 이 라일라이와 생명의 샘 시너지로 인해 광희의 힐 이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로 인해 신화템 선정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신화템을 가셔도 됩니다. 뜬금없이 심파자 이런 것만 아니면 말이죠. 매 판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의 흐름을 잘 캐치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화템을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광희의 미덕은 어느 판이나 성능이 국밥이라서 가장 무난하게 손이 가는 신화템임은 분명하죠. 이후에는 스웨인에게 좋은 그 어떤 아이템을 가셔도 됩니다. 상대의 평타 딜러가 많다 그러면 얼어붙은 심장, 상대의 AP가 한 명이거나 한 명만 괴물이다 그러면 증오의 사슬, 우리 팀과 상대팀 모두 AP 딜러가 많다 그러면 심연의 가면, 상대의 치명타 딜러가 많다 그러면 란두인의 예언, 마저가 필요하고 순간적인 이속 능력이 절실하다 그러면 터보 화공 탱크, 상대의 AD 딜러가 많고 내가 계속 비비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태양 물권 방패, 상대의 지속 AP 딜러가 세다 그러면 대자인의 힘, 상대팀의 AD와 AP가 골고루 있고 내가 한 턴 버텨줘야 된다 그러면 가고일 돌갑옷, 아군의 캐리형 평타 딜러가 많다 그러면 불타는 향로, 아군의 AP 딜러가 많거나 스킬 가속이 중요한 챔피언이 많다 그러면 흐르는 물의 지팡이, 내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메자이도 좋고요. 피읍으로 관광 낼 수 있는 여유 있는 판이면 정령의 형상도 좋습니다. 어그로 핑퐁이 필요할 때는 존야의 모래시계, 신화템을 탱템으로 갔는데 딜이 필요하거나 상대 탱커가 많을 때는 악마의 포옹도 좋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서포팅이 필요할 때는 구원이라든지 기사의 맹세, 미카엘의 축복도 가능합니다. 간단 요약하자면 1코어는 라일라이 고정, 2코어는 부패기 혹은 상황에 따라 패스해도 되고요. 3코어는 필요한 신화템,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아이템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펠도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와 우리 픽 모두 정한 다음에도 스펠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매판마다 필요한 스펠을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점화, 탈진, 유채화, 전멸 이 4개 중에 2개가 적합하죠. 다음은 룬 설명입니다. 우선 불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불운은 결의로 가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서 언급한 생명의 생은 고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대에 따라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상대 만 라이너에게 라인전 단계에서 맞을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 사전 준비나 소생이 무난합니다. 물론 과잉 성장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상대팀에 하드 CC가 많아 강인함이 절실하다. 그러면 불굴의 의지. 상대 만 라이너의 견제가 좋다. 그러면 재생의 바람. 반대로 한 번에 딜을 우겨넣는 챔프다. 그러면 뼈방패.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라인전에 주안을 둔다면 재생의 바람, 뼈방패가 좋고 반대로 한타를 본다면 사전 준비, 과잉 성장이 좋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좋은 건 역시 소생입니다. 저도 소생을 추천하고요. 주르는 2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상대 만 라이너가 누구냐, 즉 스웨인이 견제할 수 있는 챔피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첫째, 근접 챔피언이거나 상대적으로 팔이 짧은 챔피언일 때는 주른 유성의 마순팔, 깨달음, 주문자결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유성 주문자결로 인해 라인전을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설 라일라의 단점인 마나와 스킬 가속까지 챙길 수 있는 마술팔과 깨달음까지 있죠. 게다가 이런 챔프를 만나면 마순팔 스택 쌓기도 편합니다. 즉 아군을 서포팅하면서 한타를 지행하는 컨셉인데도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판이 깔렸을 때 이 룬템트리를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팔이 길어 스웨인이 견제가 힘든 챔피언일 때는 주른 정복자의 침착, 강인함, 최후의 일경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라인전에서 사고만 내지 말자 대신 한타 페이지 때 활약한다는 마인드로 정복자와 강인함을 가주시고 이 템트리에서 부족한 마나를 침착으로 메꿔줍니다. 물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침착은 승전부로 최후의 일격은 최후의 저항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인게임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가시죠. 모두 같은 게임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둘 다 풀 컨디션일 때 싸움이 납니다. 이렇게 궁이 없어도 유성, 주문자결이 겉들여진 Q짤짜리를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전도 강하죠. 다음은 미드에서 소규모 교전 장면입니다. 아군 한 명이 높고 2대4로 교전을 해도 승리하는 모습이죠. 사실 여기에 부패기만 있었어도 치관과 만화재생으로 인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교전이나 한타에서 강력함을 보이는 룬템트리지만 의외로 사이드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이드에서 이렐리아를 만난 장면인데요. 물론 상대 이렐이 풀피는 아니었지만 풀피였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겠죠. 무려 이렐을 상대로 말입니다. 다음은 한타에서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군 한두 명만 더 살아만 있었다면 스웨인이 빠지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였죠. 이 게임에서 최다 딜과 탱을 다한 모습입니다. 이 룸테트리 고안 이후 이게 첫 게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스웨인의 강력한 한타, 다른 라인에 캐리력을 더해줄 수 있는 서포팅 능력, 그러면서도 강력한 초반 라인전, 상황에 따라 룬 스펠 아이템을 갈 수 있는 유연함,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요즘 핫한 미드광이 카르마보다 더 딜적으로 강하고 좀 더 능동적인 이 미드광이 스웨인 찍먹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끝!